자, 글로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는 글천개 브랜드 발전소의 글천개입니다. 제가 어제 평생 기억에 남는 이야기 3개를 들었거든요. 우연하게. 제가 그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자, 첫 번째. 아침에 이거 한 숟가락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대체 뭘까요? 궁금증이 좀 생기시나요? 바로 간장이랍니다. 간장? 간장 이거 겁나 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만에 만드는 간장 비법이 있는데 이 방식대로만 만들면 전혀 짜지 않고 도리어 건강에 아주 뛰어난, 진짜 아주 탁월한 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장은 매일 한 숟가락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일 아침에 한 숟가락씩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무슨 간장이나 어떤 사람, 사업체 광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팔리는 카피 또는 팔리는 전략을 세울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방금 이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에 확 들어오죠? 이런 점이 우리가 병원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요식업이 됐든 다른 어떤 자영업의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심지어 아들하고 공룡 박물관에 가더라도 이렇게 뇌리에 확 박히는 표현이나 그런 문구만 찾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만 관찰하거든요. 그것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운 좋게 포착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도 사업에 바로 써먹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사업도 커지실 거고, 그러니까 스케일업도 될 거고, 매출도 그만큼 올라가실 테니까요. 저는 그거 바라고 이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을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번째도 잘 들어보세요. 애를 천재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이거 한 숟가락만 먹여보세요.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두뇌 발달이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음식은 뭐냐면 조선시대 왕세자도 아침마다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가 고플 때 이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건 또 뭘까? 근데 실은 이게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있는 흔해 빠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조청입니다. 조청. 뭐 조청? 그거 설탕 덩어리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만들지 예전 방식으로 만든 그런 것들은 설탕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집은 백무리 가루라는 걸로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데, 그럼 대체 이 백무리라는 게 뭐냐면 백설기의 예산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런 버전인데 예산에서는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백설기를 갖다가 뭉쳐서 그 다음에 얘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이 발효시킨 이 겉면에 마치 김치 우리 오래 놔두면 위에 흰 곰팡이 같은 거 피죠. 그런 거 같은 게 이렇게 핀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 이렇게 긁어내서 잘 말려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여기 조청 그리고 또 간장, 고추장 이런 데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맛이 상당히 감칠맛이 나고 또 단맛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성분,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억지로 넣어서 만든 그런 맛이나 영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유래 발효 성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청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한테 똑같이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엄청나게 짠순이입니다. 그러니까 10원 한 장도 더 비싸게 사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쿠폰도 다 받아서 챙기고, 뭐 물론 당연합니다만. 근데 이분이 저한테 방금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이프가? 그래서 그 조청 사왔어? 왜 안 사왔어? 말만 하면 어떡해. 그런 조청을 사와야지.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사올게. 뭐 아들 7살 됐으니까 먹여야겠지? 천재가 되려면?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짠순이라도 이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아무도 신경 안 쓰던 간장, 조청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했어요. 이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마치 어제 미국 연준에서 2024년 금리를 3번에 걸쳐서 인하한다고 했죠. 이게 발표 나자마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죠? 역대 최고로 펌핑돼 버렸죠. 이 간장이나 조청도 이런 식으로 가치가 진짜 허벌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올린 힘이 미국 연준에서? 아니죠. 그저 이분이 자신의 제품을 만든 짧은 히스토리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 힘이. 즉 이런 가치는 어떤 국가급이 아니어도 개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 얼마나 탁월하냐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이런 포인트만 찾아내면 내 가치 또는 내가 제공하는 어떤 상품의 가치를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구나. 그럼 당연히 내 매출도 지금에 비해서 미친 듯이 오르겠죠. 왜? 머리에 너무 남으니까. 그 이야기가 앞서 두 이야기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너무 이득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제안 같은 게 되는 거죠. 뭐 천재로 키울 수 있다는데 그 백날 강의 듣고 알고리즘 파느라고 돈 갖다 버리지 말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누가 들어도 벌써 이런 얘기 들었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앞으로는 얘만 사게 되는 거죠.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 스토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이거밖에는 살 게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리고 또 이야기 하나 남았습니다. 3가지 중에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혀지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그거 아세요? 고기는 불에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곡물은 불에 태우면 어떤지 아세요? 건강에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영양분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통 방식으로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집만의 대대손손 60년 넘은 비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토리가 갖는 힘이라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한 번만 듣기만 해도 무조건 사람들이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스토리의 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길지 않죠? 참고로 스토리 관련 책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만이 살 길, 이렇게 두 가지 책 추천드립니다. 자, 됐고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죠? 맞습니다. 그냥 듣고서 기억하는 데서 끝나고 단순히 또 구매자 입장에서 그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사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비즈니스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내 아이템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나한테 그런 점이 없는지, 내 제품 또는 뭐 내 서비스 또는 내 사업에는 혹시 저렇게 뇌리에 딱 와서 박히는 그런 요소, 상대방한테 궁극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요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무조건 이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 그런 게 없는지, 한 번만 들으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그런 게 없는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거 만드신 분이 충남 예산에서 전통 장류를 제조하시는 이모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침 마케팅과 사업 관련해서 심층 상담을 받으려고 저희 글청개팀 사무실에 내방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분 사연을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분께 더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들은 김에 이렇게 소개도 드린 겁니다. 제가 참고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거의 안 만나본 분야가 없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살아있는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지식이 너무 많이 쌓이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분들께 어떤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글과 영상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 내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저희 팀이 하는 일이죠. 나를 대신해서 영업해주는 도구 중에 글하고 영상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 글과 영상이 내 타겟층에 노출이 될 때, 아까 같은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든 날개를 달겠죠. 저는 그래서 제 컨텐츠 기획할 때나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컨텐츠를 기획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공을 들여서 자료를 찾고 영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도 제 예시지만 저만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처럼 정말 간단하지만 누구나 이런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맞다, 나도 이런 요소를 강조하면 되겠다라는 게 떠올랐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람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이분은 콩도 그냥 안 쓴대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콩 사이즈가 클수록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상품성도 있어 보이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의외로 유전자 변이 콩들이 많대요, 시중에. 근데 이 집은 뭐냐면 시중에서 시판되는 그런 콩은 일절 쓰지 않는답니다. 전부 다 재배해서 쓰고, 실제 우리 오래된 콩은 어떠냐면 옛 순수 국산 콩 그것만 쓰신다는데 몇십 년 된 그 종자콩 그것만 써서 장류랑 이런 걸 다 만드신다고 하는 건데 더 믿을만하죠. 근데 그 종자콩이 실제로 되게 조그맣대요. 그 토종콩이. 이것도 아주 신기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이 콩에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만든 게 아니니까, 만약 내가 가족한테 뭘 먹이는데 시중에서 파는 변이된 콩으로 만든 제품을 먹이는 것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의 몸에 좋을까? 분명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매할 거란 말이죠. 안심이 든다, 이런 겁니다. 영양도 영양이지만. 그러니까 이 콩 먼지를 털 때도 어떻게 하냐면 도리깨질, 즉 수작업으로 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콩도 살아있어서 얘를 기계로 이리저리 마구 함부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 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콩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영양도 그렇고 그래서 맛도 확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남 예산의 이 여자 사장님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도 반드시 수작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이런 표현들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적이죠? 이런 인간미 넘치는 분이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사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오토로 너무 당연하게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 어떠시겠습니까?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격까지 정말 이렇게 합리적이라면 왜 이런 게 내 주변에는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사실이기만 하다면 안 살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제는 내 사업으로 돌아와서 내 판매글 그리고 내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사람을 후킹하고 어그로를 이렇게 끄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분 케이스를 통해서 저도 느낀 겁니다. 어떤 과포장하고 어떻게든 팔아먹겠다는 그런 돼지 같은 심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적이고 진실성이 있는 내용, 얼마나 이 제품이 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부분만 잘 살려도 가치를 전달하는 내용으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은 이런 데서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 없는지 나 자신한테 스스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가치는 내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게 인간적이면서 본질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비단 이런 전통 장류뿐이겠습니까? 뭐 법조인 분들도 그렇고 병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제과점, 제빵점도 똑같을 겁니다. 요식업도 그렇고 다 사람 상대로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나 내 의뢰인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콩을 쓰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 또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바람을 이루어 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자랑이나 나 수학 경시대회 나 상 받았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대통령상 받았어, 이런 내용으로는 남들하고는 차별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네 이야기잖아. 문제는 나야, 나 고객 나라고.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의뢰인은 바로 그런 점만 궁금하니까요.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뭐 이 탓이면 뭐 엄마한테만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분 아이템은 확고하니까 아이템은 확고해요. 이제 사업 얘기해야겠죠. 그럼 뭐다? 매출을 올리려면 이제 유입만 맞춰주면 되겠네. 이제 이런 스토리로 얼마나 쉽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매출 공식 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출은 뭐다? 유입 곱하기 구매율 곱하기 객단가죠. 이 중에서 구매율과 객단가는 합쳐서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누구나 훌륭하다고 할 전통 방식의 간장이 10,000원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이템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월 매출이 500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누구나 훌륭하다고 할 그 전통 방식의 간장이 10,000원짜리인데 즉 아이템이 그러니까 매출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공식은 그저 곱하기니까 유입량만 늘려주면 게임 끝이다. 그렇죠. 한 항이 고정값이면 한 항만 늘려주면 되겠죠. 현재 유입량이 500회였는데 10,000회로 늘려준다면 500회를 10,000회로 유입량을 늘려준다. 그럼 1만 곱하기 10,000원이니까 공식에 의거해서 500만 원 매출이었던 게 1억 매출이 되겠죠. 즉 500에서 1억으로 매출이 20배가 불어난 거예요. 이 충남 예산의 사장님께서는 현재 유입량만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 거점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이 좋은 이야기를 전국적으로는 알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 잘하는 사람들이 대신 해주면 되겠죠. 참 좋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모든 비즈니스가 양상이 똑같아요. 제 경험상 이게 뭐 병원이든 요식업이든 모든 비즈니스가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매출 공식에 의거해서 아주 단순화해서. 다만 이분 케이스처럼 아이템은 있는데 유입량이 없는 경우 또는 반대로 아이템은 없는데 유입량은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번에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둘 다 한 번에 잘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쪽만 잘하고 한쪽이 안 돼. 이런 거지. 이제 매출 공식만 안다면 내가 아이템인지 혹은 트래픽인지 그것만 메꾸면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가진 구멍일 테니까요. 즉 시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뭔지 그것만 잘 이끌어내면 잘 길어 올리면 내 안에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오늘 영상 내내 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전통 장류는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상품들이야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아이템이 뭐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스토리 요소를 포인트가 되는 걸 잘 찾아서 길어 올려서 적용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치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뿐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결국 시도다. 이렇게 하려는 시도다. 의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말 나온 김에 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32대 미국 대통령 이름도 루즈벨트인데 이분 이름이 같아서 좀 헷갈리긴 했었거든요. 마치 앤드루 카네기랑 저것처럼.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실제 친척 관계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TMI고 현재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데 기틀을 닦은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겠냐, 비평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평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다. 대중들도 이에 동조해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무대에 올라간 사람의 그 시도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하는, 즉 비평하는 일이나 훈수 두는 것보다 수백 배는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이다. 비평가를 신경 쓰지 마라. 가장 가치 있는 건 끝까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 또는 설령 정말 최악의 경우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담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무대에 올라가 보지조차 않은 사람들, 즉 승리도 패배도 따라서 모르는 이런 냉정하고 소심한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자, 오늘도 힘 빡 주시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잔소리 겸해서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내가 뭐 산다고 했지? 아, 조청!